만약 정부 정책 하나가 어떤 기업의 이익을 100% 넘게 무려 124%나 폭발시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래에듀 파트너, 늘봄학교라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오랜 고민이죠. 방과 후 돌봄 문제에서 시작해서 정부가 내놓은 늘봄학교라는 해결책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완벽하게 잡은 시장의 리더를 만나봐야겠죠. 어떻게 124%라는 숫자가 탄생했는지 그 핵심을 뜯어보고 단연히 빛과 그림자, 즉 잠재력과 리스크도 균형 있게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방과 후 돌봄 딜레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방과 후 돌봄이 이렇게나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가 됐을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큰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끝나고 아이들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돌봄 공백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부담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조 2천억 원. 이게 무슨 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초등학생들한테만 들어간 사교육 시장 규모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이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 표를 보면 이 딜레마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원 같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87.7%,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공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은 36.8%에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사교육비는 공교육 프로그램의 무려 20배에 달해요. 결국 부모님들은 저렴하지만 뭔가 부족한 공적 서비스와 비싸지만 기댈 수밖에 없는 사교육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도 저녁 늦게까지 바로 그 학교 안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과 돌봄을 싹 다 책임져주는 국가정책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더 이상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돌봄 공백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추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에 벌써 1학년은 시작됐고 바로 내년 2025년에는 2학년,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건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미래엔 에듀 파트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방과 후 IT 교육 시장의 넘버원 플레이어,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압도적인 시장 지위가 늘봄학교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 가장 완벽한 서핑보드가 되어준 셈이죠.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몇 가지만 짚어보죠. 우선 우리 다 아는 교과서 만드는 미래엔 그룹사라는 거 신뢰도가 있죠.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의 97%와 이미 거래하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코딩, AI, 메타버스 같은 미래교육 콘텐츠에 이미 오래전부터 집중해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늘봄학교가 딱 원하던 바로 그 그림이었던 거죠. 사업 구조를 딱 뜯어보면 왜 이 회사가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매출의 76%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나와요. 자,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수강료라는 파이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배경들이 과연 어떻게 124%라는 놀라운 이익 성장으로 이어졌을까요? 먼저 매출 그래프부터 볼게요. 2023년까지 쭉 성장하다가 2024년에 살짝 꺾였죠. 이것만 보면 이거 뭔가 안 좋은 신호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반전을.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10억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것도 대단한데 심지어 2024년에는 매출이 살짝 줄었는데도 이익은 오히려 2배 이상 폭증해서
8억 원을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겉모습만 키운 게 아니라 속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124%. 2024년 영업이익 성장률이죠.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커진 게 아니라 속이 아주 꽉 찬 튼튼한 회사로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죠.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제 미래엔 에듀 파트너의 밝은 미래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도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늘봄학교라는 강력한 정책 바람과 시장 일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믿습니다. 반면에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바로 그 정책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경제는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장기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냐는 거죠. 코넥스 시장에 있다 보니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하지만 숫자는 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226%에서 134%로 확 줄었고요.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동 비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면서 회사의 체력 자체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이 회사를 보실 때 딱 체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릴게요. 첫째, 늘봄학교 계약을 실제로 얼마나 더 따내는지. 둘째, AI나 코딩 같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 그리고 셋째, 코스닥 시장으로 이사 갈 거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줄 핵심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물론 재무 상태가 계속 건강해지는지도 꾸준히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래엔 에듀 파트너의 지금 이 성장은 늘봄학교라는 반짝 정책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듀테크 리더로 성장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